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내일 모레 여러분 수업 오는 거 아시죠? 네. 좋아요? 아니요. 진정 다 걸고? 네. 내일 모레는 선거 때문에 수업이 없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한테는 또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오늘 여러분 뵙고 나면 한 주, 2주 가까이 보게 돼서 얼마나 여러분 슬픈지 몰라요. 중간고사 시험 준비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안 부담스러워요? 같이 그냥 보면 되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중간고사 신입생들은 여러분 중간고사 이번에 대학 들어와서 처음으로 중간고사라는 걸 보게 되는데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학생들은 별로 의식이 없거든요. 중간고사 그러면 중간고사는 올인해서 한다. 뭐 이런 심리가 좀 없잖아 있고, 역시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네요.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이 2달을 공부를 해도 준비가 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달 과정 중에서 한 달 미리 또 시험을 봐보는 사람과 봐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고사장에 가서 스피커 상태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사장의 느낌, 냄새 뭐 이런 것도 맡아봐야 되고, 여름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고사장에 이제 에어컨디셔너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리가 굉장히 좀 센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엘스한테 지장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실에서 누가 이렇게 손들어서 저기 에어컨을 꺼주세요 그럼 끄면 엄청 덥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이게 고사장의 선택부터 여러분 정기적인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사장 선택은 무조건 집 앞에서 선택을 해요. 집에서 가까운 곳. 그러나 고사장 선택은 집에서 가까운 곳을 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의 상태라든지 뭐 청결도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고 하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정기토익 시험 전에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제가 고사장 선택하는 거, 또 토익의 배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긴 연휴, 어떻게 보면 연휴라고 하면 안 되지.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알스는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형용사까지 맞추는 게 계획이었으나 너무 또 원래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무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는, 시험 전주는 잘 안 해요, 수업을. 왜냐면 잘 안 해요. 복습도 안 하고, 이제 여러분 이거 딱 끝나고 나면 만약에 공강이 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하지 토익 공부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너무 수요일날 또 수업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또 수요일날 수업이 없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수업을 좀 진행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칠판에 적혀있는 대로 부사거든요. 부사가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일단 정기토익에서 4개에서 7개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다. 맥시멈은 7개까지가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품사 8지 중에서 품사는 총 8품사라는 게 있죠. 알고 계시죠? 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뭐 시험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웁스라고 하는가, 아우치라고 하는가, 오마이갓이라고 하는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탄사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7품사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7품사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명사, 대명사, 형용사를 배웠어요. 명사 공부할 때 여러분 한 2개에서 많으면 5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 또 대명사를 공부할 때는 하나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많으면 3개까지가 출제가 된다. 형용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형용사도 한 품사 문제, 자리 문제, 어휘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 3개, 4개, 많으면 5개까지. 근데 오늘은 7개까지라고 해요. 품사 8지 중에서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곳, 그게 바로 부사 8지예요. 그래서 부사는 하루 안에 더 공부하기는 좀 무리고, 50분 안에 공부하는 건 정말 무리 됐어. 완전 무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이 부사, 여러분 품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부사의 어떤 문법상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걸 알려줄 텐데,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딱 2개에서 3가지만
좀 기억해달라.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 이 정도는 그래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포인트 1과 포인트 2 이렇게 원래 총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7개 중에서 한 2가지만 완벽하게 좀 외우고 가자. 어차피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면 이 책 다시 피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 때도 잘 안 피는데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배운 거는 여기 안에서 끝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딱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해도 분량이 오늘 2장이 나가면 시험 끝나고 나면 10장이 나와요. 분량이 시험 끝나고 나면 50분 안에 굉장히 스파트를 걸거든요. 왜냐면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되니까 또 지나고 나면 여러분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또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입생들은 동아리 부른다, 선배가 부른다, 또 축제, 그 다음에 MT 한번 간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그 기간대이기도 하다. 학교 중에 토익 공부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틈틈이 꾸준히 준비하면 분명히 후회는 안 한다.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써봤어?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 부사 공부하는데 부사를 이렇게 애플브라고 하는데요. 부사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저는 사과 그냥 그렇다죠. 충주는 또 사과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아무튼 애플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애플브가 이렇게 나눠져서 쓴 말이에요. 여러분 애드라는 단어 아세요? 본 적 있어요? 네, 애드는 더하다, 첨가하다는 뜻이에요. 토익 시험에서는 애드가 A라는 것을 뭐 B에 더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밑줄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in이냐, at냐, on이냐, to냐 A, B, 뭐 C, 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전치사 어휘 문제라고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전치사 어휘가 부사 챕터 다음이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정말 어려워요. 전치사는 100개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고 이 100개 정도를 자유자재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토익은 한 40여 개 정도? 그 정도인데 어쨌든 전치사는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치사 어휘 문제라고 하는데 전치사 어휘 문제는 학생들에게 고득점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넘어가야 할 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틈틈이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하겠죠. 전치사 공부할 때. 지금 A를 B에다 더하다라고 했어요. add가. 그럼 A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B죠. 그럼 목적지 앞에는 전치사 to를 쓰기로 우리 약속을 해요. 네, to를 쓰기로. A를 B에 더하다라고 할 때 A의 목적지는 B니까 앞으로 무슨 표현이 됐든 간에 어떤 목적지 앞에는 전치사 to를 쓴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submit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출. 네, 제출하다. 이거 되게 쉬운 단어예요, 여러분. sub, under. 아래, meet가 무슨 뜻? send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보내는 거. 그래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제출하기 못 써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 아래에서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뭐 줄게요, 제출할게요 라고 할 때 서밋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 제가 뭐 제출할게요 그러면 서밋 쓸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뉘앙스가. 이거 굉장히 쉬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submit, submarine, marine 해양에 라는 의미니까 submarine 그러면 바다 밑에 있는 거고 그죠? 잠수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submit이라는 단어가 제출하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제출하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어디죠? 목적지죠. A 목적지. 그러면 B로 제출하다. I have to 나는 submit my report 나의 레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로?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면은 t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잘 봐. 따라해보세요. contribute. co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with나 together의 어원을 갖고 있대요. 함께라는 어원. 그 다음에 tribute이라는 단어가 역시 to send의 어원을 갖고 있대요. 뭔가 함께 보내는 느낌. 정보를 보내는 느낌. 그래서 공헌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외우기 쉽겠죠? 따라해보세요. contribute. 컨트리. 이거는 영어를 못하고 잘하고 이 차이가 아니야. 그냥 듣고 알고 그냥 외우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함께 보내는 개념. 그래서 공헌하고 헌신하다. 그럼 어디로? 목적지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명사 앞에 밑줄 딱 보기가 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뭐 쓸래? 그냥 to를 써야죠. 어디로 보내다. contribute to 어디. 그래서 목적지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전치사 to에 대해서 지금 뉘앙스를 조금씩 익히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전치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김에 add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지금 전치사 to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전치사를 조금 나중에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add라는 단어랑 verb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adverb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합쳐진 말이다. add라는 단어랑 verb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 add가 부가 첨가의 뜻이 있으니까 왜 부사를 adverb라고 얘기하는지 단번에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 옆에서 동사를 부가시키고 첨가시키는 개념이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바로 부사가 되는 것이다. 부사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부사요? LY로 끝나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부사는 동사 옆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것을 부사라 한다. 동사가 있기 전에는 부사가 있지도 않아요. 동사가 이미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를 좀 부가해서 첨가해서 또 동사를 뭐 다양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부사라는 게 나온 것이다. 문장의 필수 요소일까 아닐까 부사가? 문장의 필수 요소가 뭐지? 절대적인 품사 명사 또는 대명사 그리고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하나 동사가 돼야 문장의 필수 이제 문장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뭐를 배웠죠? 형용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하고 부사는 명사하고 동사가 나오기 전에 없었어요. 문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명사를 수식하는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나온 것이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 문장의 필수 요소도 아닌 것이 뭘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뭐 절대적인 품사 명사라는 거 문장의 필수 요소의 명사도 시험 문제에서 3개, 4개 정도라고 해놓고 왜 부사는 수식 요소인데 7개나 나옵니까? 왜냐면 부사가 맨 처음에 시작은 동사 옆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만 했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그 부사 역할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7개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주어하고 동사 사이 밑줄이 그어져서 동사 옆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 하나만 있다면 이거를 7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퀄리티가 떨어지는 시험이 되잖아요. 다른 무슨 기능이 있으니까 7개까지 나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말과 글의 레벨이 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많은 다양한 부사를 좀 알고 그에 어울리는 형용사나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 금방 배우겠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알아두면 시험에서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A, B, C라는 품사 중에 보통 부사는 여러분 LY로 끝나는 걸 부사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모른다고 치자고. 여기 이제 명사가 나오고 뭐 형용사가 나오고 뭐 부사가 나오고 또는 뭐 동사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구하는 이런 C번과 같은 문제 소위 말해서 LY로 끝나는 품사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의 유형은 여러분 쉽고 그러면 남들도 쉽고 다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거 맞춰도 배점이 없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요거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부사 어휘. 부사 어휘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점수는 고득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o far so good.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10년여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토익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800에서 900점 되는 애들도 꼭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저한테 질문이 막 들어오면 이 반이 평균 점수가 800점, 850점 되는 아주 좀 고득점의 반이라고 치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풀이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공부를 하다가 결국 저한테 와서 따로 질문하는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유형들 중에서 10개에서 8개는 부사 어휘.
한국말로 선생님 이건 되는데 왜 이건 안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높은 온도라는 그 단어가 나왔었어요. 높은 온도. 높은 온도 앞에 밑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기가 한국말로 했었을 때 하나는 완전이라는 뜻이 있었고 하나는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뜻이 있었어요. 두 단어가 있었어요. 완전히도 부사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도 부사였어요. 근데 높은 온도 앞에 밑줄이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로 했었을 때 완전히 높은 온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완전히 높은 온도? 그러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두 개 중에 정답은 하나야. 기가 막히죠? 한국말로는 둘 다 되는데 그럼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완전이라는 뜻인데 완전히 높은 온도 되잖아요. 선생님 이거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뜻인데 이것도 되잖아요. 그리고 정답이 왜 이거예요? 물어보는 문제. 이게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문제. 두 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이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네, 한 200명 정도. 참을 수 없을 정도. 네, 500명 정도. 네, 아무튼 네, 참을 수 없을 정도. 여러분 센스 있다. 완전히 높은 온도가 왜 안 돼?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 다 되는데 여러분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고 손을 드는 거 보면 이런 거 좀 아나? 네, 여러분 좀 센스 있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이거를 참을 수 없을 정도라고 먼저 손을 들겠어? 맞잖아. 완전히도 되는. 여러분 예전에 연애 프로그램에서 전진이 있잖아요. 전진. 신화의 전진이 한참 신화가 좀 유명했었을 때 지금은 약간 좀 그죠? 신곡을 내긴 했지만 반응은 별로 안 좋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금 굿잘 보이긴 하지만 역시 앨범 반응은 별로. 우리 신화 평균 나이대가 33점 몇 세가 돼버리는 신화 예전에 아이돌이었는데 그죠? 아무튼 간에 신화의 전진이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짝짓기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연예인 누구짝 누구짝 이렇게 해서 짝짓해서 하는 거 프로그램 강호동이 나온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신화가 전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유행어가 되기도 했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전진 완전 사랑합니다. 이게 유행이 됐어요. 유행. 완전 사랑. 그럼 완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막 웃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제가 완전 사랑합니다. 선생님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학생들 완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약간 좀 웃음기를 해낸단 말이죠. 근데 한국말은 안 될 건 없잖아요. 이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안 맞는 표현이니까 어색하니까 여러분이 웃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묘한 뉘앙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말로 말은 되다 보니까 부사 어휘 문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보기가 completely였는데 completely가 높은이라는 high temperature를 수식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은 그 단어마다의 뉘앙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국 넘어야 할 것은 그 단어의 뉘앙스. 그 단어의 뉘앙스 중에서도 부사. 이 부사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사 어휘 문제가 정기 토익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고 자리 문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자리 문제를 틀려버린다는 것은 정기 토익 그냥 점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리 문제를 익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부사 어휘를 차근차근 잡아 나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토익은 일정한 패턴과 유형이 있다 보니까 그 어휘 문제도 나올 게 뻔하다. 그래서 포인트를 정리해서 오늘 제가 하나씩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암기해놓고 오늘은 2가지만 또 다음 시간에는 5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딱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토익에서 안 틀릴 것이다.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자, 이 부사는 기본적으로 자리 문제가 하나는 기본이고요. 3개까지도 출제가 돼요. 3개까지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부사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동사 옆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옆에서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나온 게 부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1순위가 뭐냐면 주어와 동사 사이의 밑줄 이 문제가 당연히 정규토익에서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A, B, C, D 중에서 부사가 하나 있으면 자리 문제가 되는 것이고 A, B, C, D가 다 부사라면 어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대. 그거는 여러분 한국말도 돼요. 볼래요?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대요. 그럼 형용사는 뭘 수식할 수 있다고 했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하기. 형용사는 뭐뭐한. 명사는 것. 이렇게 할까? 아무튼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볼게. 뭐뭐하게 뭐뭐한 무엇.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뭐뭐하게 뭐뭐한 무엇.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비춰를 넣는다. 이 자리. 그럼 여러분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도 부사를 써봤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많이 나오면 주어 다음에 동사. 이게 타동사면 그 뒤에 뭐 나야 되죠? 목적. 목적은 품사로 명사라고 했죠. 기본이. 그 완벽한 문장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 근데 여기 밑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자리가 될 수 있죠?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 위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가 될 수 있다.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동사 수식 부사예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딱 밑줄 그어놓고 코마 집어 주어 동사. 이게 왜 타동사는 목적어 딱 썼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정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Really, I love you.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문 뒤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이제 동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소부정사 수식할 수 있어요. 부사절을 수식할 수 있어요. 정명어를 수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여 개의 자리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15개 정도의 자리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7개를 뿌려놓고 7개 중에서 절반은 자리 문제, 절반은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이 기본이 되고 요즘 4번 유형은 조금 안 나오는 편이고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뭐 B하고 PP 사이라든지 B하고 ING 사이라든지 have하고 PP 사이라든지 동사는 여러분 수동과 능동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동은 BING 능동이지. 그럼 B하고 ING 사이 동사 옆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 B하고 PP 사이 수동태. 그럼 B하고 PP 사이 그러면 동사 옆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 아무튼 이런 류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씩 그냥 익혀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럼 부사는 기본적으로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부사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successful 따라해보세요. successful 성공적인이라는 단어. 중학교 2학년 단어죠. successful 그다음 ly를 붙여서 successfully 이런 거 이거 부사가 되는 거예요. easy 해보세요. easy 이 easy는 쉬운 형용사 easily 이게 이제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부사가 있어요. 그냥 그 자체적으로 부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often 이거 발음할 때 often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좀 빠르게 often 이거 부사죠. 또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sometimes 이런 거 때때로 sometimes 이거 ly로 끝나지 않잖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only 이거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에다가 ly 붙인 거 아니죠. on에다가 ly 붙인 거 아니죠. 이거 그냥 only 그 자체로 형용사는 이렇게 본래 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부사 형태가 있고 본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부사인 것들이 있고 이게 본래 부사, 원래 부사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여러분 이제 만들어진 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거 봤죠? 이거 배웠을 거예요. hard 해보세요. hard 이거 무슨 뜻이에요? 딱딱한 데 있고 어려운 또 아이스크림? 뭐야? 열심히 이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들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되게 딱딱한도 되고 어려움도 돼. 여러분 어려운 문제 hard problem 해도 돼. It is very hard. 이것은 매우 딱딱하다. 이렇게 해도 돼. It is very hard.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여러분가 I study English very hard. 그치? I study English hard. 이렇게 얘기해야지. 열심히란 뜻도 된다. 그러니까 형태의 변화 없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단 말이야. 서커스빗. 근데 일과를 붙여버리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라는 의미가 되버리죠. 이런 단어들이 또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역시 부사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 이 단어 아나요? 이 단어 아세요? Dear. Dear 무슨 뜻? 가까운, 가까이, 다들. 오케이? 가까운, 가까이, 가까운 형용사, 가까이, 부사. 근데 여기다 엘바를 붙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nearly.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데 이 무슨 뜻이 될까요? 물어봤는데 이거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우리 강의를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막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안 돼. 이렇게 되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답하면 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거의 뜻이야. 거의.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해보자. 거의란 뜻이야. 거의 다음에 밑줄이 나왔어. 그러니까 한국어 테스트야. 한국어 테스트. 거의 다음에 나오는 명사 중에 어울리는 거를 주관식으로 거의 명사로 거의 여러분 거의 한국말로 어울리는 거의 완성했다 이렇게 동사로 이제 형용사라고도 할 수 있잖아.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거의 완성했다, 거의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딱 떨어지는 한 단어로 명사로 해갖고 딱 쓸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거의 힌트 줄까? 힌트? 거의 다 거의 다. 그거 말고 또 다른 힌트 줄까? 1, 2, 3, 4, 20%. 네, 그렇죠. 네, 얘기했죠. 네, 50명, 뭐 이런 거. 50명, 이런 거. 그 다음에 15%. 어울리죠. 네, 숫자 명사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정말 잘 대답했어요. 좀 크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몇 명? 50명. 거의 15%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번엔 거꾸로야. 거의 여기에 동의어가 아니더라도 50명이나 15% 앞에 쓰일 수 있는 거의와 뉘앙스가 비슷한 단어들의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것은 그래, 야, 또 대략 좋다.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대략 또는 약,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토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많이 나올까를 생각해보세요. 토익은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수치는 아주 중요해요. 오늘 회의는 앞으로 열릴 회의가 한 대략 200명 정도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올해 판매 수치가 20% 정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되어집니다. 올해의 영업 실적은 대략 20% 상승했습니다. 토익 어디 닿죠? 토익 문장 닿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를 수식하는 부사, 이게 상당히 유명해요. 그 중에 이게 nearly, 이게 있다. 이게 정말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0명, 20명, 100명, 200명. 그 다음에 15%, 20%, 60% 이런 거 앞에 비춰주면 그냥 여러분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나온다. 그래서 그 중에 보기 중에 여러분 nearly가 있으면 냅다 그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따가 샘플 문제도 풀어볼 텐데 3초 안에 풀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토익에 나오는 베스트 7개 중에서 첫 번째.
수사 앞에 밑줄이 나오면 nearly를 찍어라. 오케이?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nearly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약, 대략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펴보시면 되냐면요. 45페이지 아니me요 47페이지 47페이지 2번 포인트 2번에 약, 대략이라는 단어들의 모임이 있죠. 따라 한번 해볼래요? approximately. 여러분 이거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해보세요. 아까쯤에 어떤 학생한테 시켜봤더니 하도 영어를 안 하다 보니까 말이 묻어있는 거예요. 혀가 approximately. 제 입을 봐요. approximately. approximately. 저도 이러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approximately. approximately 이러면 안 돼요. approximately 이러면 안 돼. 좋은 발음 아니야. approximately. 그 대략이라는 뜻이야. 대략같이 생겼죠. 스펠링 봐봐요. 그렇죠? 대략처럼 생겼죠. 여기 approximately.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발음으로 시작. 너무 느려. 더 빨리. approximately. 그냥 슝 흘려버려. approximately. 대략 20% 영어로 시작. approximately 20 minutes.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대략 20분. 예, approximately 20 minutes. 한국말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략 20분 정도? 이래? 안 하지? 그럼 어떻게 얘기해? 한국말로? 우리 남았을 때 얼마 정도 걸려요? 그러면 20분 정도 걸려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화야? 얼마 정도 걸려요? 그렇게 얘기해요? 감정이 별로 없는데? 우리 여학생, 우리 학교 여학생 얼마 정도 걸려요? 그거 끝내는데? 그래.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우리 남학생 어느 정도 걸려요? 20분 정도? 20분 정도? 좋아 20분 정도? 또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글쎄 대략 20분 정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맞죠? 그럼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정도 걸리냐고? 얼마 정도 걸려요? approximately 20 minutes? 이렇게 되죠? 네. 오케이 그럼 이 감정 살려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 걸려요 여러분? 그냥 approximately 야 하세요. 야를 넣어. 이렇게 감정 연습에 approximately well까지 넣어. approximately 20 minut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여줄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걸려요? Well, approximately 20 minutes. 이제 연기 연습하는 거야. 연기 연습. 자,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우리 여학생? 어색해. 연기 어색해. 어색한 연기 안 돼요?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Well, approximately 20 minutes. 연기하는 거야. 여러분 영어는 연기하는 거야. 그러면 돼.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연기하고 지나가 본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나. 여러분 TV에서 연기 뽑는 거 있었어.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슬픈 연기 해보세요. 갑자기 걔가 슬픈 연기 해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하면서 감정을 잡기 시작하면서 눈물 뚝뚝 뚫리면서 막 할 때 우리 어떤 막 5분 전인가 뭐 어떻게 하지? 소름 끼치.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연습하면 된다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거야. 다 연기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어색한 거지. 근데 유치원생 애들, 초등학생들은 영어 유치원생 애들은 영어 유치원 가면 그런 걸 모르잖아, 얘네들이. 그 어색한 그런 거. 그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이걸 깨야 된다니까. 자, 그럼 nearly하고 approximately 이런 거잖아. 그럼 잘 봐. 얼마나 걸리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걸려요?
Well, approximately nearly 20 minute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있어? About. 아니, approximately 다음에 뭐가 있어 지금? Roughly라는 단어가 있어. Roughly는 거칠게가 아니야. 이거 대략이라는 뜻이야. Rough가 거칠은 거칠게 다 돼. 오케이? 그리고 저 rough가 대략의라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 그래서 el바에 붙여서 부사 대략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어, 여러분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Well, approximately, nearly, roughly 20 minut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뭐가 있어? Around가 있어. 대략. 그 다음 뭐가 있어? About이 있어. 그 다음 뭐가 있어? Nearly. 그 다음 almost. 그럼 저봐. 얼마나 걸립니까? Approximately, nearly, about, around, almost 20 minutes.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More than. 그 다음에 over.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어? Approximately, nearly, about, well, around, more than, over 20 minut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영어로 어떻게 해? 실제 8초에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How long does it take? 따라해봐.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A부터 B까지 영어로 From A to B.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이거야.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한번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다시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One more. 옆 친구 얼굴 좀 봐봐. 시작. 여러분, 보기 싫어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시작. 영어를 말하는 거 이거 깨. 그냥 얼굴 보고.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얼굴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어색한 거 알아. 근데 이거 깨야 돼. 알겠지? 자, one more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from 에이, how long 하지 말고 how long. 껴봐. 얼마나 뭐냐 이거. 얼마나 걸리냐. 다시 one more. 아이 컨택이 안 되잖아. 아이 컨택.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아이 컨택. One more. Last but not least.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이름은 불러줘. Peter? 오케이, 좋아. 재수 없게 Peter. 시작. From my house to here? Well, approximately nearly around more than over 2 hours. Too far.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본다. 우리 여학생. Can I ask you your name? What? My name is Yunsan. 윤선. What a beautiful name. 윤선. Good. Very good.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here? Approximately around about more than 3 hours. 3 hours. 3 hours. 3 hours. 마무리가 조금 3 hours. 이거 내가 어디 치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3 hours. Oh, really? Oh, good. 오케이. 이렇게 약간 조금 이 원어민이라고 생각하고 딱 들었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그냥 나열하는 느낌? 대화 같지 않은 느낌? approximately 하고요. nearly over more than 2 hours. 이렇게 감정 좀 넣어주면 된다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외워버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밑에 여러분
보기 저기 체크업 테스트 밑에 2번 문제 봐. 3초 안에 풀 수 있어. 정답 뭐야? 뭐 보고 여러분 이거 해석해서 맞췄어? 그럼 어떻게 맞췄어 이거? 아, 몇 수사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보기 보니까 딱 눈에 띄어갖고 C번 어프락시메이트를 맞춘 거지. 모든 토익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되면 끝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니야. 쉬운 문제 아닌 거야. 여러분 A, B, C, D가 다 부사라고 생각해봐. 그럼 부사 어휘 문제지. 그래도 여러분 C를 찍었을 거야, 그지? 왜냐면 보기에 nearly, approximately, around 이렇게 나오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암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나올 테니까, 그지? 그래서 3초 문제 3딱 맞추고 가는 거야. 부사 자리 문제든 어휘 문제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맞춰내면 이게 토익의 묘미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재밌어. 그러니까 이거 좀 외우나? 내가 이거 알려준다.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수사를 수식하는 부사 대략 또는 어느 정도 뭐뭐 이상 over, more than, at least. 여러분 여기 at least 뭐예요? 네. approximately 밑에 오른쪽. 네. at least 보이죠? 네. 이게 정기 토익 2012년 1월달, 2월달 연속 출제됐어요. 연속 출제됐다고. at least가. 그 전까지만 해도 nearly하고 approximately, 뭐 almost 같은 거, roughly는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이때 한 번씩 나왔고 이런 거 나오다가 at least 여러분 올해 2번 출제됐으니까 올해 또 at least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겠죠. 하지만 여러분 거의 3달에 한 번 꼴씩 나오고 있으니까 at least보다는 그 주변 거. 다시 여러분 올해는 approximately부터 이런 거는 안 나왔었으니까 밑에 문제 체크업 테스트 2번처럼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야. 저는 보세요. 네, 두 번째 하나만 더 하면 되지. 하나.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 부사에는요 정도부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한번 설명해 볼래요, 누가? 정도부사.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정도부사가? 강약. 그러니까 매우, 뭐, 급격히, 뭐, 상당히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 뉘앙스 알겠죠? 이런 정도부사에 여러분 잘 봐. 상당히라는 뜻, 이런 거, 부사. 그 다음에 급격히라는 부사. 그 다음에 크게라는 부사. 이런 게 유명하대. 이렇게? 이런 부사들이 유명하대. 그러면은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고 했잖아요. 부사니까 여기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동사의 한국말 아무거나 넣어봐. 상당히 크다. 급격히 떨어지다. 크게 오르다. 한국말처럼 여러분 영어도 똑같아. 봐봐. 우리 회사의 그 영업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이 나오면서 텔레비전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도부사라고 그러고 이게 동사랑 어울리는 것들을 증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증감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토익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것을. 근데 이거는 상식이에요. 왜 상식이냐면 비즈니스는요 이 수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의 업무 실적 같은 거, 영업 실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다, 뭐 오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급격히 떨어지다, 매우 떨어지다, 조금씩 떨어지다, 뭐 상당히 떨어지다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토익에서는 이런 부사들이 정말 유명해요. 근데 봐봐, 이런 부사들을 싹을 다 외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밑줄이 나왔어요. 부사들 싹을 외웠어요. 밑줄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정답을 맞추려면 이걸 알아야 될 거야. 증감동사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이걸 맞출 거야. 당연하죠. 상식이죠. 그러니까 증감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그에 어울리는 부사, 증감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암기해 놓는 거죠. 같이 묶어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처럼 뭐 급격히가 만약에 dramatically가 있다. 그러면 오르다, rise. 급격히 오르다, dramatically increase. 이렇게 묶어서 잡아놔야 돼요. 그럼 급격히 떨어지다 그러면 dramatically decrease.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토익에서 정말로 유명한 부사 중에 하나예요. 다시 정리하면 증감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들을 암기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포인트 1번을 보시면 증감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암기하라. 바로 증감동사들 increase부터 reduce까지 전부 다 암기하라는 얘기고, 그에 어울리는 부사 repeat after me dramatically. repeat after me 여러분 dramatically. 여러분 따라 읽어주세요. dramatically, tremendous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이런 것만 암기하면 안 되고 증감 동사까지 같이 묶어서 암기하라. 요거 두 가지, 포인트 1번과 포인트 2번만, 요거 두 가지만 딱 오늘 잡아놓자. 그거 암기하면 밑에 문제 1번 봐봐. 정답 2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기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맞췄어? rise 보고 맞췄어. 보기를 딱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보여서 이렇게 맞추면 된다. A, B, C, D가 다 부사여도 여러분은 B번에 찍을 수 있었을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증가동사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 일단 증가의 개념을 갖고 있는 hike라는 단어, 그 다음에 surge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여러분 모를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 단어는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감소의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 중에서 아마 다른 거 다 알 거야. 근데 plunge라는 단어가 있어. 이건 좀 모를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요. diminish 이거 diminish 이거 증가 같아, 감소 같아? 기가 막히네. 가질 게 없다. dwindle 증가 같아, 감소 같아? 그래, 감소. 왜 감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좁아 보이지 않아? 그치? 좁아 보이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거 봐. 증가 같아, 감소 같아? 있다니까. 증가 같아, 감소 같아?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자, diminish, dwindle, wane. 증가 같아, 감소 같아? 여러분 봐. 따라해봐. sing. 증가 같아, 감소 같아? 내가 싱크라고 했는데도 이걸 증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무리됐어. 자, 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뭐 배가 뭐 가라앉고 있다, 뭐 타이타닉 뭐 침수에 있다, 뭐 가라앉다, 싱크. 이렇게 전부 다 감소의 느낌. 그럼 그게 어울리는 거는 dramatically, substantially, considerably, 뭐 drastically, 뭐 markedly, 뭐 remarkably, 뭐 이런 단어들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So far so good? 됐어. 이 정도만 딱 갖고 갑시다. 네, 됐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